종전주택 멸실에 따른 이제 대체주택을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데 이제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을 하면은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요것도 또 3년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원래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주택, 즉 대체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될까요? 대집을 이주를 하라 그러면 그때 사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시행 인가가 네. 난 이후에 취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주택을 샀다는 건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투기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는 거, 그걸 대체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건 대체주택이 아니지요. 그죠?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언젠가는 멸실이 될 거니까 내가 이사갈 집을 미리 알아보는 거죠. 네. 새로운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 예. 사업시행인가 떨어지고 나서 후에 다른 집을 사는데 그 산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은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투기로 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되니까 취득하는 것은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죠. 이 대체라는 표현이 주택의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대체주택의 정의 자체가 내가 멸실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새롭게 할 수 없이 구하는 걸 대체주택이니까 그 대체주택을 나중에 팔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데 너 대체주택 취득을 한 이유가 뭐야? 원래 주택이 멸실이 돼가지고 이사를 갈 집을 찾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적어도 거기에서 1년 이상은 살았어야 적어도 세법에서는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 그 준공이 나고 나면은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야, 너 이제 준공 났으니까 들어가 살아. 그 대체주택 사놓은 거는 다시 팔아라. 3년 이내에 이제 팔아야 우리가 비과세 줄 거야. 그 이상 갖고 있으면 과세할 거야. 과세할 거야. 그렇죠. 원래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면서 주택이 됐고, 네. 너 대체주택 취득해가지고 잠시 나가서 살 집이 필요하다 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세금 과세 문제 안 만들게 이랬는데 그걸 3년 안에 처분을 못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과세를 한다. 네,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해 보자면 예.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을 압구정 외에 나머지 이사갈 다른 집을 사고 예, 그 집에 1년은 최소한 거주를 1년 이상 하고 거주해야 되죠. 나중에 압구정이 다시 완공이 돼서 예. 새로운 아파트가 사용 승인 인가, 사용 승인 시점, 그 시점을 완공일로 보거든요.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이내에. 대신해서 살려고 했던 그 주택을 팔아라. 예, 이런 그렇죠. 비과세를 그렇죠. 줬다. 예, 그렇죠. 완공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는 게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네.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는 한 주택을 더 취득해도 되죠. 예, 예, 되는 예, 거네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지방세에서 들었던 정보를 국세에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네. 국세에 들었던 정보를 지방세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큰일 나는 게 적용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지방세는 그때부터 적용하는 게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또 2021년 5월부터 적용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세율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이거 기준도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릅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 이슈를 지방세 측면에서도 보고 국세 측면에서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